자, 소득세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소득세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전산세무 2급과 세무 1급에서 시험 범위로 나오는 과목입니다. 일단 소득세라고 하는 것서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가 이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가 이 소득세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득세는 이 개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득이 생기게 됐을 때 징수하는 그런 세금을 소득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우리나라의 국세 중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대표적인 거죠. 자, 개인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세를 우리가 납세 의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소득세는 누구한테? 개인한테, 여기 보시게 되면 개인한테 우리가 이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게 개인 단위 과세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개개인마다 이렇게 그 세금을 과세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부부나 합산하고 뭐 부부에 관련된 소득이나 자식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다 합산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개별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와 퇴직소득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열거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방금 종합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과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보게 되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종합 소득이다라고 보시고, 이거는 합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도 생기고 배당 소득도 생겼다. 그런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 가지고 같이 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소득세는 언제 한다? 예를 들어서 2025년이다. 그러면 26년도 5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처럼 종합소득은 합산해서 우리가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 근로, 그 다음에 연금, 기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자, 보시고 그러면 이 종합과세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소득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소득이 6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합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분리과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뭐뭐 하면 어디에 해당이 되고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분리과세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다라고 하면 2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하가 되면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리과세란 얘기는 뭡니까? 자, 원천징수를 당하면서 따로 우리가 종합소득 과세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때 회사에서 나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우리가 공제하고 주잖아요. 그럼 나는 원천징수를 당한 그런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한 것이 되죠. 자, 그러면 나는 이미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서 실수령만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회사가 그래서 어때요? 한데 모아서 신고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천징수 당했다 나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는 뭐라 하냐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5천만 명이 전부 다 월급날마다 세금 내러 간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 부서에서 그것을 어때요? 걷어가지고 한 사람이 갖다 내는 게 편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원천징수 대상의 신고 의무자로 정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분리과세다라고 하는 것은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을 따로 신고할 필요 없는 원천징수함으로써 끝나는 것을 우리가 분리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 우리가 보통 이 금융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자와 배당소득 두 가지를 금융소득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로 그냥 종결이 돼요.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내 대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천징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가. 그러면 뭐 해줘야 된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용 근로소득. 자, 일용 근로자가 뭐예요? 우리가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죠. 일용 근로자, 종속적인 근로계약이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도 원천징수 하고서 돈을 받잖아요. 일당을 받잖아요. 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종결된다. 또 연금소득 외에 사적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공적 연금이라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요. 자, 공적 연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말고 각 보험이나 증권사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사적 연금을 들어놓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적 연금인데, 이게 이제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냥 원천징수로 종결이 돼요.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해야 된다? 종합과세를 하거나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요.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원천징수로 종결이 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분류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는 엄밀하게 달라요.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리라고 하는 것은 원천징수로 종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금에 내는 그런 부분이. 하지만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퇴직, 양도, 종합소득 이렇게 분류했다는 개념입니다. 세금을. 그래서 나열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 특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소득 원천설입니다. 어디서부터 소득이 생겨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자, 열거주의다라는 얘기는 나열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자, 배당, 소득세, 2배 4, 뭐 근연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나열을 했잖아요. 그 나열되지 않은 데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우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열거된 부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하지만 이자 소득이나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거주의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득세는 부부 합산과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우리가 따로 소득에 관련돼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부부나 가족 단위 합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지분율이 다 있잖아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율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괘씸죄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합산해서 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초과누진 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의 세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괘씸죄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금의 재원이 큰 거잖아요. 제가 뭐라 했어요? 제일 큰 게 뭐가 있다고요? 그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걷는 그런 세금은 국세 이런 얘기죠. 자, 직접 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득을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담세자는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뭐를? 조세, 즉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하고요. 신고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부담하는 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개념이다 해서 이거를 우리는 직접세다라고 하죠. 간접세는 뭐예요? 담세자하고 납세자가 다르죠. 뭐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소득이 생겨서 음료수를 하나 먹더라도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슈퍼주인이 신고한다고 그랬으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소득세는 사람에 대한 그런 세금이에요. 그래서 공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적 공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A하고 B가 있어요. 둘 다 3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부양가족이요. 이 사람은 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혼자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러면 B는 풍족하게 쓰겠죠. 그죠? 혼자서 먹고 사니까. 근데 A라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4명이나 돼요. 그러면서 세금을 똑같이 붓는다 라고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4명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야, 우리 세금에 걷는 거는 1차적으로 똑같이 걷고 나중에 사람에 대해서 부양가족이라든지 네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 머리수에 따라서 내가 공제를 해줄게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혼자니까 뭐 세금이 총 40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100만 원만 공제해주면 얘는 300만 원이 납부하게 되지만, 자, 400만 원에서 우리가 400만 원에서 4명에 100만 원씩 하니까 4명을 다 공제하니까 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얘는 세금을 안 내도 되겠다. 왜? 대신 너 400만 원 가지고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써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진과세다.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단계에서부터 45% 이렇게 해서 8단계로 우리가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45%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납세주의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신고할 때는 항상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여기서 자란 얘기는 회사가 되겠죠. 그죠? 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겠죠. 그죠? 이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잠시 맡아둔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마 개정 과목 배웠을 거예요. 예수금은 부채 계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금으로 잡아놨다가 우리가 이제 급여에 관련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급일이 만약에 8월 31일이었다. 그러면 언제까지? 9월 10일까지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해서 납부해줘야 되겠죠. 신고하고 뭐 해줘야 된다? 납부해준다. 뭐 소득세 거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부분.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회사가 차감하고 지급을 하죠. 그래서 그 차감한 소득세 부분 차감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급일로부터 2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같이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예납적인 거와 완납적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이제 물어보게 돼요. 예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종합소득의 합산 신고를 해서 종합과세를 한다는 것이고요. 완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천징수만으로 종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일용 근로자들 또 복권 당첨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완납적이다. 그냥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예요. 세금을 더 이상 신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지만 예납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무슨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된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 원천징수 되는 게 1,000원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적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를 걷게 되면 종이서부터 사람의 일손, 공무원들이 더 일이 많아지니까 야, 이런 거는 걷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액부 징수 특례를 적용해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는 1,000원 나오게 되면 다 세금 띄잖아요. 그죠? 15.4%. 은행에서 우리가 이제 14%가 우리가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에서 하는 거, 구청에서는 이거의 10%니까 1.4%. 그래서 총 우리가 이자 소득이나 배당 15.4%의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 자, 우리 이제 소득세에 해당하는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주자하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로 나누게 되는데, 거주자하고 비거주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거치하고 있는 장소를 거소라고 하죠. 183일, 즉 우리가 이제 1년은 365일 나오잖아요. 나누기 2 하게 되면 182.5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딱 반년 이상을 국내에 있다, 주소나 거소가 있는 사람은 거주자로 보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거주자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무슨 세를 내야 된다. 그죠?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내야 돼.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득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국에. 그죠? 이것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소득도 마찬가지 신고해서 납부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내외라고 해놨죠. 그죠?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외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납세 의무를 진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한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 자, 그럼 비거주자다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이죠. 자, 비거주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국내에 잠시 들어왔다가 이런 얘기예요.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 특파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내에 뭐 하는 거? 원천 소득에 관련된 것만 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한 납세 의무자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거주기간의 계산을 할 때는 입국일의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를 우리가 거주기간의 계산으로 본다. 자, 예외적인 게 이제 출국하는 경우가 있죠. 출국하는 경우 또 질병 치료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입국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시적 입국을 해서 질병 치료나 또는 이런 부분들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입국 기간은 거주 기간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이렇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법인격이 없다. 그럼 법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결론은 개인으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개인은 무슨 세를 적용한다고요? 그죠? 소득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우리가 이제 사다는 사람의 머릿수 이렇게 보는 거. 재단은 물질적인 거 투자해가지고 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단체 중에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개인으로 보아 뭐라고 본다. 그쵸. 소득세에 납세 의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뭘로 봐라? 법인세가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그쵸. 소득세로 봐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금은 어디에다 내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소득세는 개인한테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제일 적당하겠죠. 그래서 원칙은 주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개인이 주소지가 없는 경우, 뭐 호텔에 묵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점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기간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 1년이죠. 그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까지, 출국할 때는 출국일까지가 우리가 과세 기간으로 보겠다는 점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득세 계산 구조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 공식은 무조건 암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주게 되면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죠? 그럼 아까 우리가 종합소득은 뭐라고 그래 있어요? 우리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종합소득과 종합소득 금액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자체의 총수익 금액 자체. 하지만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쵸.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겠다. 종합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총수익 금액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종합소득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 바로 종합소득 금액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합소득 금액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자, 배당, 우리가 이제 금융소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산과세는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분리과세라는 얘기는 뭐예요?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은 우리가 인적공제라고 그랬잖아요. 인적공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인적공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퇴직소득 공제 등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 공제를 차감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때 세율은 8단계 초과 늦은 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서부터 45%까지 우리가 종합소득세율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세액을 빼주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기납부세액을 빼주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액 감면에서 잠깐 보시면 2월 공제 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세액 감면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세액 공제가 오히려 2월 공제 가능해. 세액 공제가 더욱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액 감면은 2월 공제에서 불과한다는 얘기예요. 2월에서 공제가 안 된다는 거고 세액 공제는 2월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저 꼭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세액 감면은 올해 안에 그냥 해당하는 것만 내가 감면 혜택을 받는 거지 다음 년도 넘어가서 우리가 감면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액 공제는 2월 공제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원천, 수시, 예정부가세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미리 낸 세금이었다 그러면 선납 세금 이렇게 잡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적어요? 미지급 법인세 이렇게 잡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법인세 비용이다 그러면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납세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없애주죠. 회계에서는 선납세금하고
차변에는 뭐라고 씁니까? 뭐 관련된 세금들 우리가 납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에 대해서 잠깐 보자고요. 종합소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크게 2배, 2, 배사, 근연기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자소득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쵸?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을 때 받는 소금을 이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배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외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도 있지만, 자, 글로스업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것이, 글로스업 제도는 뭐예요? 이중과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스업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회사에 A라는 회사에서 배당을 받을 때 이미 법인세 공제를 했어요.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조세를.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또 세금을 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여기도 세금 내고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뭐냐면, 야, 너 이 세금 낸 거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줄 테니까 영수증 지급해.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낸 것을 어떻게 한다? 세금을 공제해 줄게. 단, 이 기존에 있는 국내에서 생긴 소득과 합산과세 해야 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A라는 친구는 여기저기 합산과세에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 더 많이 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중 과세 방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글로스업 제도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필요 경비가 있겠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올 때도 운임이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일 때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을 해줍니다. 뭐 비과세라든지 또는 뭐 근로소득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업원들이 무슨 소득 같은 경우 생겼을 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연금 총 수익 금액에서 연금 소득 금액, 기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가지로 일단 종합소득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분류과세돼 있죠. 종합, 퇴직, 양도 이렇게 분류,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종합소득공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뒤에 부분에서 많이 배울 건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게 기본공제, 인적공제라고 그랬잖아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그 다음에 추가공제. 자,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이런 게 있고요. 특별공제와 그 밖에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좀 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배울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첫 시간인데요. 소득세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주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내 걸로 만드셔야 좋을 거라고 사료가 되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